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몇 달 전 첫 아이를 출산한 여자입니다. 출산 한 달 전까지 직장에 나가 일을 했었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쓰고서 집에서 몸조리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이라 육아휴직을 1년간 쓰기로 했으며, 유급휴가라서 그 기간 동안 다달이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고요. 저에게는 첫 아이라서 제가 쏟은 정성이 참 큽니다. 일하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불안했지만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막달까지 출근을 했어요. 그 바람에 정신적인 괴로움은 컸지만 그만큼 불안한 마음을 아이를 더 잘 자라게 하는 데 쓰고자 잘 먹고 잘 자라고 노력하면서 제 몸 관리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와 동갑내기인 저희 남편은 저처럼 공무원인데요. 둘 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지라 서로 얼마나 아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른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도 잘 알았고, 그래서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절 참 각별하게도 케어해 줬답니다. 자기가 알아서 온라인 서점에서 태교에 관한 책들을 한가득 주문해 배송해 주는가 하면 작년 말에는 애비 아빠 교실이나 애비 부모 교실 등 나라에서 하는 것과 여기저기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것저것 애 키우는 걸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남편이나 저나 참 아이를 무척이나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애가 생각처럼 그리 건강하지 못했어요. 조사는 아니었지만 임신했을 적부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가 다른 애들보다 너무 작아서 곧장 제품이 아닌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출산 후 몇 주간 아이가 그 안에 있는 내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매일같이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저 하나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진 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더 많이 먹지 못해서 이런 건가 싶어서 남편을 붙잡고도, 그리고 저희 엄마를 붙잡고도 매일같이 후회하고 슬퍼하는 눈물만 흘렸답니다. 제가 그렇게 꺼이꺼이 목 놓아 매일 이름을 불러서 했을까요? 천만 다행히도 아이는 곧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정말 신기하게도 우는 것까지 저만큼이나 목 놓아 아주 기똥차게 울어대더군요. 입원 중이던 아이를 제품에 온전히 안고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정말 막 출산을 했을 때보다 세상을 다 껴안은 기분이었답니다. 비록 제 몸은 출산 후 아이 걱정을 한다고 제대로 먹지도 관리도 못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제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품에 있는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제 옆에서 내내 손을 잡아주던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집에 와보니 친정 부모님과 제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서는 남편과 함께 머리를 맞대 절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더라고요. 저와 아이를 위해서 집안을 온통 아이 놀이터로 꾸며놓았었죠. 아직 제대로 놀이기구를 탈 수도 없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없는 어린 갓난아기를 위해서 온 집안을 알록달록한 빨대노 초파, 색상으로 채워넣은 제 사람들의 정성을 보니 전 또 눈물을 왈칵 쏟았답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가 건강히 자라길 나만큼이나 바랬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제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지금까지도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한 지 4달이 되었는데 진작에 스스로 몸도 뒤집었고 모유는 어찌나 배부르게 먹던지 식사 시간에 맞춰 칼같이 울어대느라 저와 남편이 무리하게 식사 대령하느라 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고생마저도 아이가 아플 땐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며 늘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즐겁게 아이를 키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 제대로 붙잡고 육아를 하는 와중인 제가 누구 때문에 매일이 불편해 죽겠고 어쨌든 서글퍼서 밤에 눈물까지 흘린답니다. 바로 젊디 젊고 예쁜 5살 어린 20대의 저희 아가씨 때문에요. 아가씨는 얼마 전부터 저희 집으로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명분하에 말입니다. 글쎄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하고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손주를 돌보는데 손이 더 필요하지 않냐며 자기 딸을 저희 집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일손이 돼줄 테니 용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애 낳은 오빠네 집에 알바를 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도와주러 왔는데 그깟 돈 좀 지워지는 게 뭐 어떠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저하고 아가씨,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싹 다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저한테 결혼 전 제대로 실수를 하셨거든요. 제가 남편보다 공무원 시험을 1년 늦게 합격을 했는데 그때 두 분은 저를 기다리지 말고 공무원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라며 여기저기 남편한테 선자리를 주선했고 남편은 끝까지 거절은 했었지만 결국 시엄마와 선자리로 논쟁을 하던 카톡을 제가 읽어버린 바람에 잠깐 죄 없는 남편과도 헤어질 뻔 했었습니다. 자신은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온다며 한결같이 저한테 매달려준 남편 덕분에 저도 힘내서 공부 합격하고 다시 만나기까지 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공무원 수준을 운운하면서 자기 아들하고 제가 수준이 안 맞는다 생각을 하셨던 시어머니 태도 자체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무시를 하고 남편 하나 보면서 결혼을 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아가씨가 쐐기를 박았죠. 저보고 참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글쎄 공무원 남편한테 시집가겠다고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다네요. 저 취업하고자 저 위에 한 공부를 한참 어린 여자가 자기 오빠랑 결혼하려고 독하게 공부를 한 거라고 치부를 해버리니 저도 열이 제대로 뻗쳐서 이 결혼 없겠다고 남편한테 이별 선언을 했네요. 뭐 지금 애까지 낳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또 남편이 죽어라 매달리니 저도 시어머니랑 아가씨는 웬만하면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소식도 없고 왕래도 없었던 아가씨가 뜬금없이 시어머니와 무슨 꿍꿍이었는지 저희 집에 와서는 절 도와주는 대가까지 요구를 하니 황당한 걸 떠나서 뭐 이런 못 배운 것들이 다 있나 싶더군요. 꾸준하게 애가 없고 꾸준히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태도들이 참 상대와 가치도 없는 것들 같았어요. 하지만 애를 낳고 보니 남편의 가족들을 칼같이 대하기가 힘들더군요. 제 아이한테는 자라나며 할머니 그리고 고모로 불리울 사람이란 생각에 저 때문에 아이가 친척들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 저도 참 저 하나의 기분보다는 아이의 앞날을 더 고려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차피 백수이고 취업 준비로 집안에서 골머리를 담당하고 있다던 아가씨를 살리는 셈치고 혼자서도 충분히 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지만 딱 2달간만이라도 도움을 요청해보고자 했어요. 그 2달간 정 제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으며 임신하며 찌운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는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를 부탁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가씨 그 저렴한 주둥이는 정말 어디 안 갔더라고요. 처음에 묵묵히 자기도 애보는 게 처음이라 긴장이 되는지 별말 않고 제가 시키는 것들을 곧잘 해냈어요. 아침 9시에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 와서는 딱 오후 3시나 4시 사이까지 집에 있으면서 그냥 뭐 제가 아이 기저귀 갈 때 새 거 가져오라고 시키거나 아이 보는 동안 청소하는 것들을 시켰더니 나름 빠릇빠릇하게 해냈곤 저한테 하루 수당까지 딱 받고서 퇴근하듯 집으로 돌아갔죠. 하루 수당은 어떻게 줘야 할지 몰라서 최저임금에다 조금 더 붙여서 5만 5천 원으로 퉁쳤고요. 주말은 남편이 있으니 오지 말라고 했더니 처음엔 수입이 짭짤했는지 주말에도 오겠다고 우기더니 남편이 한 소리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고 수긍하고 돌아섰죠. 아무튼 수당을 그 정도로 받기엔 하는 일이 너무 없었지만 아가씨도 이게 꿀잡인 걸 알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왔어요. 뭐 덕분에 저는 최소 1시간이라도 점심 먹고 아이가 잠든 시간에 맘 편하게 낮잠을 잘 수 있었고 아침에는 또 1시간 정도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을 몇 바퀴라도 걸어다니며 운동을 할 수 있었고요. 겨우 2시간 안 되게 자리를 비우는 대가로는 남도 아닌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저도 아쉬운 것 없이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애 보는 게 점점 쉬워졌는지 일주일 좀 지나서부터 애가 게으름을 피우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아이가 잠들자마자 따라서 낮잠을 잤어요. 중간에 아이가 깨도 시누이가 옆에 있으니까 개의치 않고 낮잠 좀 자겠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잤을라나? 막 밖에서 저희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남편 출근시키고 또 애가 새벽에 자꾸만 깨서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해서 완전 골아떨어졌는데 얼떨결에 깨서 나가보니 애는 거실 바닥 한가운데 누워서 울다가 목이 부었는지 숨도 껄떡거리는 것 같고 그 뒤에 시누이란 년이 글쎄 TV를 쳐다보면서 웃고만 있더라고요. 옆에는 애 만지는 손으로 손에 부스러기 묻어나는 과자를 잡수고 계시고 제가 아가씨 하면서 한번 째려보고는 아이를 급히 안아 달랬어요.
누굴 탓하겠나요? 남한테 아이 맡긴 제 잘못이죠. 그래도 돈 받고 일하겠다고 와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울고 있는데 한 번 안아볼 생각도 안 하고 TV나 쳐보며 깔깔대고 있다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일반 도우미 분이었음 당장에 자르기라도 했을 텐데 아가씨는 제가 자르겠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 컴플레인을 걸 때가 시어머니 말고는 없고 애가 우는데 왜 안아주지도 않고 있냐고 저도 홧김에 언성을 높이니 아가씨가 그러더군요. 엄마란 사람이 퍼들려 자는데 제가 뭐 큰일인 줄 알고 애를 하나요? 라고 말이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뻔뻔하게 이렇게 말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후로 전 낮잠 자는 걸 포기했습니다. 운동 나가는 것도 포기했어요. 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보려고 하기는커녕 애가 배고파서 울던 졸려서 울던 애 엄마가 안아줘야 애가 안 울 거라며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아가씨를 보니 마지막 한 톨 남아있던 쥐뿔만한 믿음마저도 싹 사라져버렸거든요. 도무지 돈을 줘야 할, 그리고 집으로 부를 이유가 없어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께도 전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와서 돈이나 축내며 날 도와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말라고요. 그런데 아가씨는 제 말을 어떻게 전달받은 건지 그 다음날에도 우리 집에 왔어요. 이번엔 아이를 더 잘 돌봐주겠다면서 다시는 대충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굳이 사람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만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 아휴, 제가 등신 같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코로나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울 텐데 이 정도로 자존심 구기고 일하게 해달라는 아가씨가 또 애처로워 보여서 제 발등을 제가 찍은 채 다시 고용을 했죠. 하지만 이번엔 아가씨의 전혀 다른 선빵이 날라왔습니다. 하루는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그 살덩이 다 언제 빼요? 하고 말이죠.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사람한테 살덩이라니 어디서 저런 저급한 단어만 배워서 써먹나 싶어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흘려보려 했는데 틈만 나면 저한테 살덩이 언제 녹이냐며 다이어트 언급을 하는 아가씨 때문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라고 이 살들을 빼기 싫겠냐고요. 그래도 아가씨라도 있으니 밖에 나가서 동네라도 걷다가 들어오곤 했었는데 그마저도 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길래 포기를 하고서 집에만 붙어있는 건데 여전히 모유수유를 하니 먹는 건 아이 생각하면 챙겨 먹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저녁을 굶으면 힘이 빠져 새벽 내내 아이가 울어도 달래는데 힘이 붙이고 제가 죽을 것 같으니 삼시세끼는 꼬박 챙겨 먹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살덩이를 녹이네 마네 하고 앉아있으니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마음이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출산 직후보다는 벌써 10kg를 넘게 뺀 상태였거든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전 제 몸을 생각해서라도 급하게 살을 뺄 욕심도 이유도 없었는데 옆에서 20대 젊은 아가씨가 이런 말을 건네니 저 스스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실제로 자존감도 바닥을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내 돈 주고 일 시키는 아가씨한테 이런 모진 소리를 들어가며 내 기분을 망쳐야 하는 건가 싶어서 도무지 현 상황이 이해가 가지도 납득이 되지도 않았지만 죽어도 제 옆에서 돈 받아가며 일만 해야겠다는 아가씨를 떼어낼 재간은 없었어요. 그건 저보다 순둥이인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결국 이 대가리 빈년을 제 집에서 제대로 쫓아냈습니다. 바로 치킨 덕분에 말입니다. 아니 글쎄 매일같이 제 몸뚱이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언니 살덩이 하고 절 비꼬듯이 말하던 아가씨가 글쎄 자기는 먹어도 살이 안 쪄서 큰일이라며 언니는 살 빼야하니 보기만 하라고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한 겁니다. 저도 솔직히 모유수유 중 유난을 떨지는 말자는 입장인지라 먹고 싶은 건 간간히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렇다고 막 아이에게 자극적일지도 모르는 라면이나 술 같은 건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고요.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었다 보니 제가 좀 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이와는 별개로 제게 늘 살쪘다고 무시나 하고 살을 빼라던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뜬금없이 일하는 중에 치킨을 주문하다니.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보니 현관 앞에 내내치킨 한 세트가 봉다리 안에 들어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가씨에게 뭐냐고 건네주는 저나 그걸 주문하고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 부엌에서 세팅을 하려던 아가씨나 뭔가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듯한 이 상황. 결국 아가씨는 치킨을 뜯어 먹었습니다.
순살을 시킨 게 아니었는지 뼈가 사르르 발려 나오는 것이 와, 순간 저도 이성을 잃어 아가씨 옆에서 줏대 없이 치킨을 뜯어먹고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이도 냄새가 자극적이었는지 배가 고프다고 보채기 시작하고 저는 결국 하루 수당을 다 챙겨주는 아가씨가 옆에서 태평하게 치킨을 뜯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혼자 아이를 들쳐업고 달래고 어루만지다가 결국 모유 수유를 또 했죠. 그때 뭔가 딱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게 글쎄 냉장고 안에 남편이 마시겠다고 둔 맥주 하나를 지 맘대로 꺼내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육아를 도우러 왔는데 일하는 중에 맥주라니. 그것도 치킨에 맥주. 다이어트 안 하냐고 세연이 면박 주고 살덩이라나 뭐라나 개념 말아먹은 단어를 쓰며 열을 받게 하더니 지 혼자 보란 듯이 치맥을 하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한다는 말이 언니는 그 살덩이 다 빼기 전에 양심이 있으면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마요. 그러다 그 살덩이가 아니라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너무 열이 받아서 입안에서 고이는 마른 침을 삼키자 저 언니 봐라. 언니 지금 입맛 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그렇게 뒤룩뒤룩 찌지. 돼지 새낀 저팔계처럼 나는 겁니다. 순간 아가씨에게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나온 내 새끼가 밥 먹는 건 둘째치고 애 낳느라 고생하고 여전히 그 고생이 현재 진행 중인 저한테 보란듯이 살찐 걸 언급하며 하다하다 돼지 새낀 저팔계 같다는 아가씨 아니 저 두둥이만 살아있는 쌍놈의 새끼를 개박살 내주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 아이를 요란만에 억지로 눕혔어요. 애가 우는데 차마 나오기 눈물 났지만 그날 이 새끼를 완전히 해결봐야겠다는 생각에 저팔계인 마냥 제 한 손에 스트레칭 한다고 세워놓은 스트레칭 봉 하나를 쥐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걸 모른 채 언니도 찔려서 안방으로 들어간 거죠? 하며 쪼개고 있던 신우의 머리통을 그대로 뒷덜미부터 잡아 밀쳐 치킨 종이 봉다리 안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치킨을 반반 세트로 주문했던지 한쪽엔 양념이 한쪽엔 치즈 스노우윙인지 유명한 그 머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딱 반반으로 얘 얼굴에 묻혔더라고요. 아 푸푸 거리면서 여전히 저한테 뒷덜미가 잡힌 채 치킨 양념 속에 묻혀있던 아가씨는 급기야 손을 등 뒤로 뻗으며 제 손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뭐 아가씨 말대로 전 저팔계인걸요. 돼지 새끼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맛 좀 보여주겠다며 몇 번 손으로 아가씨 머리통을 치킨 상자 안으로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얼굴에 마시던 맥주를 부어버렸습니다. 나한테 돈 받고도 치킨 사 먹고 일은 안 하고 아주 꿀잡이지, 그치? 하면서 그 돈 도로 돌려받기 전에 너 오늘 이 집에서 못 나간다? 는 말과 함께 머리 채로 들어올려 부엌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손에 든 스트레칭 봉으로 미친년 마냥 쑤시고 위로 올렸다 내리치면서 혼이 쏙 빠지게 처먹게 해주니 그제서야 언니가 걱정되어 다이어트 자극을 주려고 일부러 한 말이라고 언니는 절대 저팔계가 아니라고 별 와닿지도 않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전 나 그냥 저팔계 할래 하면서 이번엔 맨손으로 더 죽일 듯 해줬고요. 그 와중에 방 안에 있는 제 아이는 어찌나 효자이던지 엄마와 고모의 싸움에 쥐죽은 듯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전 아가씨의 핸드폰을 꺼내들어 아가씨에게 그간 받은 돈을 다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더 처먹기 싫으면 돈 안 줘도 된다고 하니 몇 분 정도 버티며 제 손바닥에 피부살이 부어오를 때까지 참았다가 결국 비밀번호 알려주겠다고 알아서 핸드폰 가져가더니 비밀번호를 찍어 저한테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간 아가씨한테 줬던 돈들을 다 계산하기도 귀찮고 플러스까지 해서는 300만 원을 제 계좌로 다시 보냈어요. 제가 돈을 더 가져갔으면 알아서 계산하고 도로 달라고 하라며 양심 있으면 이 돈은 그냥 조카 선물했다 치라고 마지막으로 머리채를 들어올려 말하니 겁에 잔뜩 질린 채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니네 제 손에서 벗어난 아가씨는 부엌 한켠에서 세수만 대충 하고는 가방 챙겨 집을 불이 나게 빠져나갔답니다.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꼰질렀는지 집으로 시어머니 전화가 불같이 왔는데 제가 직접 집으로 쳐들어가 당신도 좁혀야 그만 전화를 하겠냐고 미친년 마냥 발광을 하니 그게 또 무서웠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마 하고는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다시 전화를 하지 않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 산후 우울증이 좀 있었고 아가씨 말대로 살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었는데 그 모든 우울한 감정들이 아가씨 한 사람만 개박살 내면서 모조리 다 풀려버렸답니다. 마치 던지고 부순다는 그 스트레스 해소방에 갔다 온 것처럼 속 깊은 곳까지 차있던 우울감들이 말끔히 해소가 되었어요. 그 바람에 아이를 키워도 뭔가 더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한 것이 모두 다 아가씨의 지랄맞은 입버릇 덕분에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가씨에게 고맙단 말을 해주고 싶네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땐 부디 주둥이에 필터 하나 정도는 꼭 착용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분간 절대로 보지 말아요, 우리.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